다들 해외 이주하실 때 어떠한 목적으로 가지고 이주를 생각하셨나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이주 사례는 아마 일자리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화 국제사회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아마 교육 때문으로 알고 있어요. 1990년대쯤에 그때 이제 해외여행이 합법화가 됐죠. 그러면서 해외로 교육 때문에 이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대들이 보통 이제 이민 1세대 분들이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해외여행이 이제 자유롭게 되니까 이제 그 나라에 여행 갔다가 이 나라 괜찮은데 이 나라에서 잠깐 더 있다 갈까? 그러면서 이주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저는 약간 좀 달라요. 저는 추운 게 싫어서 일단은 해외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국의 겨울이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 간 지역도 미국의 플로리다라는 지역입니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의 플로리다는 1년 365일 굉장히 따뜻한 지역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미국에서 인구 유입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 플로리다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텍사스가 가장 인구 유입량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 보니까는 사실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 산불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고, 뉴욕을 비롯한 북쪽 지역은 이제 겨울 폭풍이 점점 심해지고 사람이 살기 힘들어질 정도로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눈도 이제 많이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구가 가장 빠르게 빠져나가는 지역도 지금 1위가 뉴욕이고요, 2위가 지금 캘리포니아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플로리다 같은 경우도 그 허리케인이 관통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플로리다 자체가 굉장히 길거든요. 대한민국 이제 남북한을 합친 한반도보다 훨씬 더 큰 게 플로리다입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올랜도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허리케인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이주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3, 4, 5위가 또 어딘지 봤더니 플로리다 위쪽에 보면은 캐롤라이나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테네시라는 지역이 있고, 여기 지역이 3, 4, 5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전체에서 자연재해 피해를 가장 덜 받는 지역으로 사람들이 지금 몰리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저 역시도 사실 미국에 있을 때, 그 플로리다 지역에 있을 때, 여기 지역에서 남쪽보다는 사실 좀 북쪽, 이렇게 올랜도보다 위쪽에 이제 타운즈빌이라고 이제 그 플로리다 주도가 있는데, 이쪽쯤에 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금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도 그 자연재해를 피해서 이쪽 지역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는 게 통계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호주를 택한 이유도 뭐 플로리다와 비슷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비슷한 기후 그리고 자연환경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호주를 선택을 했는데, 사실 호주 같은 경우도 뭐 자연재해가 없는 건 아니죠. 호주도 지금 보면은 동부 지역으로 한 2, 3년 전에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나서 몇 개월 동안 못 끈 적도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시드니 주변으로 해가지고 대홍수가 한번 났어요. 그래서 이재민이 몇십만 발생했고, 그 다음에 뭐 집도 여러 채 침수돼가지고 집이 많이 소실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 호주의 인구 변화도요, 지금 시드니는 인구수가 줄고 있고요, 반대로 지금 멜번이랑 브리즈번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으로 봤을 때 과거에는 호주 제1의 도시가 시드니라고 다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올해 역전이 됐습니다. 올 초에 이제 시드니에서 멜번으로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작년에 시드니에 그 대홍수가 나고 나서 이주민들이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멜번이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 1위가 멜번이고요. 인구 유입량 많은 곳 2위가 브리즈번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호주만 보더라도 인구 이동이 기후변화에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게 통계적으로 보여지고 있죠. 저 역시도 일단은 저는 사실 따뜻한 나라, 따뜻한 지역으로 가는 게 목적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해봐야 할 게 이제 경제적인 여건입니다. 아무리 내가 뭐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도 경제적 여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거기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제가 여기 호주에 온 지 1년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부동산 가격, 집 주인이 월세를 2배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월세를 낼 거면은 차라리 호주에서 월세 내고 사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준비를 해서 넘어오게 되었죠. 이렇듯 제가 부동산 가격 때문에 이주를 생각했듯이 아마 많은 분들이 부동산 가격 때문에 이주한 사례들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뉴욕이 인구수가 가장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코로나 끝날 때쯤에 식당에서 이제 구인 공고가 하나 올라옵니다. 최저임금, 법정 최저임금보다 5불을 더 얹어서 아마 그게 15불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15불이 좀 넘었었던 걸로. 아무튼 그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데도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급여 시간당 거의 한 15,000원이 넘는 급여죠. 시간당 15,000원의 급여를 가지고는 뉴욕에서 월세를 내고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일할 만한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원자가 없는 것이죠.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뭐 두 번째로 인구가 가장 빠르게 빠져나가는 곳이 캘리포니아 주인데 여기도 실리콘밸리가 있죠. 실리콘밸리는 연봉 1억이 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연봉 1억인 사람들이 임대료를 못 내서 차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례들도 한국 뉴스에 종종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시드니에서 이제 홍수가 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집들이 유실이 됐어요. 그러면서 시드니의 집값이 한 달에 20%씩 폭등을 합니다. 집은 유실이 됐는데 사람은 살아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는데 뭐 이 부동산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임대료를 낼 수가 없으니 이제 시드니를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멜번이 현재 지금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퍼스도 그렇게 뭐 멜번이나 브리즈번처럼 인구 유입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조금씩 인구 유입이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이 퍼스가 호주에서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자연스럽게 퍼스로 오게 됐어요. 제가 살고 싶은 곳은 사실 퀸즐랜드 지역인데 일단 집값이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지역을 찾다 보니 저도 퍼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지금 미국에서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지역이 플로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냐라고 봤더니 20대, 30대의 연봉이 2, 3억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세금이 저렴하기로 유명한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전에 과거에는 은퇴하신 분들이 플로리다로 많이 이주를 하셨어요. 세금을 적게 내니까. 또 상속세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젊은 영행 리치들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플로리다로 이주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뭐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호주 세금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호주의 세금은 소득세율만 갖고 이야기를 하자면 한국이랑 좀 비슷해요. 다들 이제 호주가 세금도 비싸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이랑 소득세율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시간당 급여로 따졌을 때 한국의 2배 정도가 돼요. 한국은 지금 시급 10,000원이 안 하지만은 호주는 지금 시급 20,000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세금도 한국이랑 호주랑 크게 소득세율을 놓고 봤을 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호주 물가 같은 경우도 사실 한국이랑 호주랑 물가를 단순하게 비교해서 놓고 보면은 다들 한국의 물가가 저렴하다라고 많이 하시죠.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호주가 훨씬 더 저렴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면서 한국에 지금 계란 한 판이 얼마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지금 한 7,000원 정도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호주는 얼마인데? 그랬더니 여기는 지금 10,000원 정도 해요. 지금 호주 달러로 11불 정도 하거든요. 계란 한 판에 제일 저렴한 게 11분인데 이게 원화로 환산하면 대략 10,000원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비싸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한국이 더 비싼 것 같은데 왜 한국은 시간당 10,000원을 벌어서 계란 한 판을 사면은 3,000원이 남지만 호주는 시간당 20,000원을 벌어서 계란 한 판을 사면은 10,000원이 남는다. 그럼 어머니가 이야 호주가 훨씬 살기 좋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는 사실 호주 물가랑 한국 물가랑 비교해서 봤을 때 한국 물가가 훨씬 더 저는 비싸다고 느껴지죠. 그리고 호주가 물가가 상대적으로 그 소득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저축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 같은 경우도 한국보다 호주가 훨씬 더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쉽게 몰 수가 있는 거죠, 한국보다. 그리고 자산 가치를 한번 또 비교를 해볼까요? 한국은 지금 집 하나 살려면 거의 한 10억, 20억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호주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한 5억, 7억? 한국 집값의 지금 절반 정도만 있으면 호주에서 집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소득은 한국보다 2배가 높죠. 근데 부동산에 대한 가격은 한국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호주에서 사는 게 빠르게 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경제적 여건에서도 한국보다 호주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한국은 뭐 부동산 취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이 붙잖아요. 호주는 그렇게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 많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취득세 정도만 내고 그 이후에는 세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한국에서 집을 사는 것보다 호주에서 집을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이제 자녀들의 교육이죠. 하지만 제가 결혼을 하지 않은 관계로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에 대해서 뭐 알갈보할 수는 없고요. 일단 제가 다음으로 들었던 생각은 교육보다는 내가 자식이 있다면 내 아이가 좀 자라나기 좋은 환경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과 호주를 놓고 봤을 때 어느 곳이 더 안전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게 사실 호주였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최근 들어서 미국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단순 범죄율이 아니라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총기 사고라든가 마약 문제라든가 이렇게 좀 큰 범죄들이 자꾸 증가를 하다 보니까 사실 미국이 안전한가라는 생각이 이게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과연 미국의 경찰력이 이런 것들을 과연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내 스스로 보호를 할 거면은 차라리 미국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보다 총기 소지가 없는 나라에서 내가 내 가족을 보호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이제 호주를 선택을 하게 됐죠. 사실 뭐 호주라고 해서 범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호주라고 해서 인종차별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런 범죄율이나 인종차별 같은 통계를 놓고 봤을 때 미국보다는 호주가 더 현저하게 낮았다라는 겁니다. 절반도 안 됐어요. 범죄율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보다는 저는 호주를 더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몇몇 유튜브를 본 것 중에서 보면은 자녀를 이제 호주로 유학 보낸 부모들의 인터뷰를 하는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그 부모들은 대부분 다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고요. 근데 왜 본인은 미국에서 유학 생활하면서 자녀는 호주로 보냈냐라는 그게 인터뷰의 주제였는데, 일단 자기네들이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해보니까 위험하다라는 거죠. 일단은 부모의 통제를 벗어난 범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상대적으로 안전한 호주를 그분들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호주나 미국이나 교육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그 이제 학부모들 인터뷰를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역시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은 뭐 교육보다는 일단 저는 안전한가라는 걸 놓고 봤을 때 미국보다는 호주를 더 저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세 가지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기후 변화에 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일단 뭐 경제적인 여건, 한국보다는 일단은 뭐 돈을 저축하기가 쉬운 거죠. 경제적 자유를 한국보다 좀 더 빠르게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혹시라도 결혼을 하게 돼서 아이를 갖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아이가 좀 잘 자랄 수 있는, 아이가 즐거워하면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호주가 제일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떤 생각으로 해외로 이주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셨나요?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살기라는 거를 좀 자주 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 집주인이 월세 2배로 올려달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준비에 착수를 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한 달 살기를 하면서 뭐 그 나라의 뭐 교육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물가라든가 뭐 경제적 여건, 일자리 그런 것들을 다 저는 한 달 동안 따져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인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빠르게 준비해서 넘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해외 여기 처음인데 여기 과연 괜찮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기보다는요. 일단 한 달 살기를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 사촌 형 같은 경우도 저를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약간 좀 겁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카들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방학 기간에 그냥 한 달 살기로 보내라. 그냥 애들이 살아 한 달 동안 뭐 놀고 먹고 있다 보면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거 아니냐. 이렇게 일단 한번 지내봐라. 형수랑 한번 보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한 달 살기로 와서 있어 보는 게 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작정 사람들 얘기만 듣고 이민 준비하지 마시고요. 이민 가시기 전에 한 달 살기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